강사님, 이제는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네요.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3D 프린터 사양의 검토 사항과 사양서 작성 방법부터 학습하면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죠?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3D 프린터 방식이 결정되면 상세 사양인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 규격은 3D 프린터 출력물의 크기, 3D 프린터의 정밀도, 출력물의 품질 등을 말하며 성능 인자로는 출력물의 정밀도, 출력 속도, 출력물의 크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의 검토 결과는 사양서를 작성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강사님, 이렇게 작성한 사용서로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 검토가 완료되는 건가요? 아직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 요건들을 검토하고 기록하는 단계가 추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리적인 성질과 관련한 요소들이겠죠. 형상이나 치수, 운동과 관련된 값들, 물리량, 힘, 에너지, 광학, 음향학, 화학, 전기, 자기, 물질, 신호와 관련된 값 등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요소들입니다. 물리적인 값 외에 더 추가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능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해요. 효율적인 부분, 안전성, 기능의 다양화, 휴대의 용이성, 사용 대상이 전문가인지 일반인인지 등에 대한 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기계 편리성만이 아니라 어떤 미적인 부분, 즉 인간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렇죠. 이미지나 희소성의 여부라든지 습관이라든지 품질의 관능성, 지적 또는 정서적인 충실감 등의 감정적인 부분도 다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간적 요소요? 빠른 속도 이런 건가요? 아니요. 내 환경성이라고 낮은 온도에 습도 변화 등에 대해 저항하는 특성적 요소라든가 효과의 지속성이나 빠르게 효과를 내는 성질이라든지 내구성 및 보존성, 폐기와 재활용의 용이성 등을 의미합니다. 문득 생각난 것인데 비용적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을 경제적 요소라고 하는데요. 제품 개발에 필요한 투자 및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겠지요. 아울러 작성성이나 생산성, 인간공학적 배려, 원재료는 어떤 것들인지, 조립이나 수송, 조작 환경, 서비스 보전 및 방법들, 수율이나 품종 전환 여부, 전체 일정이나 관리 기간 등이 생산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적 요소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장적 요소는 시장의 흐름이나 요구사항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일까요? 잘 보았습니다. 유행이나 계절, 종류가 다양한지, 구입 동기라든지 제품 수명 주기 등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강사님, 3D 프린터의 주요 사양은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가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먼저 목표 규격부터 살펴볼까요? 목표 규격에는 3D 프린터 출력물의 크기가 포함됩니다. 재료 압출 방식의 3D 프린터 출력물 최대 크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프린터의 정밀도와 해상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잘 보았습니다. 목표 규격에는 3D 프린터의 정밀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상용 3D 프린터 정밀도와 해상도 관련 내용입니다.
강사님, 목표 규격 외에 성능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능 인자 중 먼저 출력물의 정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출력물의 정밀도는 그 출력물을 제작하는 3D 프린터의 정밀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제품을 출력 후 의도한 바대로 출력되었는지 치수 등을 검토하고 이것이 3D 프린터의 정밀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출력물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하드웨어적인 경우는 구현하기 위한 성형 방법 및 구동기구인 하드웨어적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곡면의 단면 형상을 가지는 출력물의 경우에도 곡면을 모두 직선으로 근사화시켜 만들게 되지요. 그러므로 면을 구성하는 삼각형을 작게 만들수록 곡면 형상을 묘사하기에 유리하지만, 이렇게 하면 STL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설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출력물의 정밀도 외에 성능 인자를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력 속도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출력 속도는 3D 프린팅 방식과 3D 프린터 구성하는 이송기구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물의 빌드 크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출력물의 최대 크기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성능 인자는 출력물의 정밀도, 출력 속도, 빌드 크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규격과 성능 인자를 직접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검토해야 할까요, 강사님? 자, 그럼 목표 규격 검토를 위한 순서를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D 프린터의 출력물의 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3D 프린터의 목적에 맞도록 출력물의 크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시장 조사 보고서, 법규 검토 보고서, 기술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요구사항 중에 3D 프린터 출력물과 크기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면 안 될까요? 네, 출력물의 크기와 관련된 요건의 정리를 기록하면 됩니다. 네, 강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떤 여건들이 또 검토되어야 할까요? 다음은 기록된 요건이 요구사항인지 또 희망사항인지 파악해 봐야 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사양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검토한 3D 프린터가 출력물의 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사양서에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양서는 얘는 스스로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같이 검토해 보기로 해요. 강사님, 출력물 크기를 검토한 다음에는 또 어떤 항목을 검토해야 하는 걸까요? 3D 프린터의 정밀도를 검토해 봐야겠죠. 위의 순서처럼 요건들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기록된 요건들이 요구사항인지 희망사항인지 파악을 하고 사양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검토 단계도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출력물의 품질을 검토하는 것인데, 위의 세 가지 순서대로 검토하고 마지막에 사용서의 예는 다음 그림을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강사님, 이제 목표 규격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네, 그런 정리하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성능인지를 검토해 볼까요? 네, 성능 인자의 검토 사항은 몇 가지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물의 정밀도와 출력 속도 그리고 빌드 크기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첫째, 출력물의 정밀도를 검토한다. 둘째, 출력 속도를 검토한다. 셋째, 빌드 크기를 검토한다. 위의 것들을 모두 정리하여 기록하고 여건들이 요구사항인지 희망사항인지를 파악한 후 사양서를 작성하면 끝! 강사님 덕분에 더욱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